안녕하세요. 마음으로 가르치는 택쌤입니다. 오늘은 건강 영역 중에서 첫 번째 단원인 건강과 체력 평가 중 소단원 2, 체력의 이해와 측정 평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 학교 교과서인 동아출판 교과서 자료를 참고했고요. 본 자료는 수업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으며 다른 목적으로 편집, 복제, 전송 등을 할 경우 저작권법에 위반될 수 있음을 안내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건강 체력 평가 뭐가 떠올리나요? 지금 표지 사진에서도 우리 여학생들이 50m 달리기를 막 출발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사실 이 시기, 그러니까 5월 정도에 매년마다 그 시험을 지필평가를 1차 지필평가를 마치고 팝스 측정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학교도 우리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이 셔틀런도 하고 50m 제자리 멀리 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체력 측정을 했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등록 계약 이후에 그 체력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체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체력이 무엇인지, 그 체력 측정을 왜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체력 측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체력 측정된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정리하고 분석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왼쪽에 어느 신문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지난 3년간,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이 3년간에 여러분들 팝스 측정한 거 있잖아요. 건강 체력 측정한 거. 그것을 바탕으로 통계를 내봤더니 재밌는 사실이 벌어졌어요.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네, 1, 2등급 학생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떨어졌고요. 4, 5등급 학생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죠. 아마 그런 신문기사도 봤을 거예요. 체격은 학생들의 체격은 커졌지만 력은 줄어들었다. 감소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체력 측정을 하지 않으면 이런 걸 알 수 없었겠죠. 그렇죠? 단순히 여러분들 그냥 체육 수업 열심히 하고 학교 스포츠 클럽을 열심히 참여하고 그런 것 자체로는 여러분들의 체력 수준이 또 건강한 수준이 향상됐는지 아니면 감소했는지를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질문에 답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학생 건강 체력 평가제 팝스라고 불리는 것은 이 제도인데요. 왜 매년 실시하는 걸까요? 네, 방금 선생님이 사전 자료를 통해서 얘기해 준 것처럼 학교 체육 시간에 체력을 측정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체력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진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측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체력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그 체육 수업에 신체 활동을 어떻게 접목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왼쪽 그 자료에서도 보다시피 그 4, 5등급 학생들, 그러니까 체력이 좀 저조한 친구들을 위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모두가 건강하고 그리고 활기찬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체력 측정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어때요? 체력 측정한다고 하면은 괜히 부담되고 선생님 오늘 셔틀런 하기 싫어요 이런 친구들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이 체력 측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체력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통해서 내 체력 수준을 확인하고 앞으로 어떻게 내 체력을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체력 측정을 해야 되겠죠? 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체력이 무엇인가? 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일상생활이나 운동을 할 때 우리 몸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두 개, 그 체력도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상 속에서 신체를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인 건강 체력 요소와 각종 운동이나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때 활용되는 신체 능력인 운동 체력 요소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체력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이 체력이 향상되면 신체가 건강해지고 정서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을 아주 활기차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다양한 운동을 원활하게 하게끔 도와준답니다. 그럼 이 체력이 저하되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신체 기능이 떨어져서 질병에 걸리기 쉽고 생활의 활력을 잃게 됩니다. 또한 다양한 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없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력의 종류에는 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했죠. 건강 체력 요소와 운동 체력 요소. 흔히 이 건강 체력 요소는 우리가 학교에서 그 팝스를 통해서 측정하는 대부분의 체력 요소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류를 알아보면 뭐 근력 및 근지구력, 그다음에 심폐지구력, 그다음에 유연성, 신체 구성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고요. 운동 체력 요소에는 뭐 순발력, 민첩성, 형용성, 협응성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근력 및 근지구력은 우리 근육과 관련된 체력 요소입니다. 근력은 근육이 수축할 때 낼 수 있는 힘을 의미하고요. 근지구력은 근육이 지속해서 낼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사진과 같이 바벨을 지금 스쿼트 자세죠. 바벨을 하고 스쿼트를 할 때 한 번에 많이 그 중량을 들어올리는 이 힘을 의미하는 체력은 뭘까요? 근력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이 바벨을 오랫동안 지속해서 낼 수 있는 힘, 여러 번 반복해서 스쿼트를 하는데 사실 이 무거운 중량은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해서 하긴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윗몸 일으키기라든지 윗몸 말아 올리기라든지 뭐 팔굽혀펴기라든지 뭐 이런 형태로 근지구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심폐지구력입니다. 전신 운동을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데요. 뭐 심장과 폐의 지구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걸로 판가름을 하죠? 이 사진과 같이 뭐 오래 달리기, 걷기 또는 왕복 오래 달리기, 셔틀런이라고 불리는 그 종목으로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유연성입니다. 관절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요. 마지막으로 신체 구성 또는 뭐 신체 조성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몸을 구성하는 체지방량과 나머지 성분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뭐 이 신체 구성은 그 그림에서도 사진에서도 나타나듯이 인바디 측정기를 통해서 측정을 할 수 있고요. 측정지를 받아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거기에는 뭐 체중, 신장, 체지방량, 근육량 등등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건강 체력 요소 말고 또 다른 체력 요소가 뭐 있었죠? 네, 운동 체력 요소가 있었죠. 네, 각종 운동이나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때 활용되는 신체 능력인데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발력이 있습니다. 순간에 큰 힘을 낼 수 있는 능력. 지금 사진과 같이 제자리 멀리뛰기를 한다든지 50m 달리기로 아주 짧은 시간에 그 달리기 기록을 통해서 측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민첩성입니다. 민첩성은 몸을 재빠르게 움직이거나 방향을 바꾸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운동장에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날아오는 공을 재빠르게 피하는 이 능력이 바로 민첩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평형성입니다. 자세를 안정되게 유지하는 능력을 의미하고요.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는 체력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협응성인데요. 신체의 여러 부위를 잘 조절하고 통제하여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구기 스포츠, 그 다음에 네트형 라켓을 활용하는 네트형 스포츠 등등이 이 협응성이 매우 많이 필요한데요. 우리 신체를 이용해서 어떤 한 동작을 취하는 게 아니라 여러 팔, 다리, 몸통, 머리 등등의 신체의 여러 부위를 조화롭게 잘 움직여야지만 최상의 운동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몇 가지의 체력 요소들을 알아보았는데 이 그림에서 나오는 다음 상황과 관련 있는 체력 요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왼쪽에 있는 뭐 하는 사진인가요? 네, 왕복 오래 달리기 셔틀런을 하고 있는 사진이죠. 이 상황과 관련 있는 요소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바로 심폐지구력입니다. 네, 왕복 오래 달리기를 하게 되면 오랫동안 심장과 폐가 활동을 하게 되고 전 신체가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게 됩니다. 네,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은 어떤 상황일까요? 어떤 상황과 관련이 있을까요? 네, 바로 유연성이겠죠. 네, 아주 쉽습니다. 이거는 네, 스트레칭하는 동작들인데 유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이었고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농구에서 프리드로 자유투를 던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체력 요소와 관계가 있을까요? 네, 협응성이죠. 신체를 잘 조절하고 통제해서 조화롭게 움직여야지만 저 림에 공을 넣을 수 있겠죠. 네, 이번에는 체력 측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력 측정을 무작정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순서에 의해서 그리고 그 체력 측정의 중요성을 알고서 측정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더 의미 있게 체력 측정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내가 가진 체력 수준을 먼저 알아야지만 목표를 설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체력 수준의 장단점에 관한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공된 결과를 토대로 합당한 체력 증진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평가 기준이 제공됩니다. 체력 증진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체력 측정 결과는 체력 증진 프로그램을 실천한 후에 효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처음에 운동을 하기 전 내 체력 수준을 먼저 측정한 후에 어떤 체력 프로그램, 운동 프로그램을 하겠죠. 내가 이 체력 요소는 좀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몇 주간에 걸쳐서 운동 계획을 짜고 꾸준히 실천해 봐야지. 그 이후에 운동 프로그램을 실천한 후에 한 번 더 측정을 했을 때 이 체력 요소가
운동 전보다 더 좋아졌네. 아, 그럼 내가 체력이 좋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 평가 기준이 제공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꾸준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체력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체력의 향상 정도를 알 수 있고요. 이 체력 증진 프로그램을 꾸준하게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화된 그 기록들이 제공돼야지만 여러분들이 아, 이게 좀 늘고 있구나, 잘 되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자신감을 갖고 꾸준하게 실천할 수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는 운동 상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체력 측정 결과는 자신의 체력 수준에 적합한 운동 종목과 운동량을 정하는 정보가 되므로 무리한 운동으로 생길 수 있는 상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 프로그램 시작 전에 체력 측정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체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나타나겠죠. 근데 그 체력 수준을 모른 채 과도한 중량을 든다든지 뭐 달리기를 하는데 굉장히 먼 거리의 운동 계획을 짜서 무리하게 운동을 하다가 부상이나 상해를 일으킬 수 있겠죠. 근데 체력 측정을 하면 여러분들 체력 수준을 바탕으로 운동량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운동 상해를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건데요. 여러분들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잖아요. 뭐 걸어 다니는 것도 있고 뭐 앉았다 일어났다 활동도 할 수 있고 어떤 물건을 드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활동 속에서 체력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심폐지구력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높은 건물, 뭐 아파트나 어떤 빌딩이 되겠죠. 높은 건물을 오를 때 몇 층까지 쉬지 않고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거 측정할 수 있겠죠. 뭐 순발력을 측정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뭐 학교에 농구 골대가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리에서 점프해서 농구 골대의 링을 잡을 수 있는가, 아니면 뭐 밑에 그물이 닿는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순발력을 측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체 구성, 신체 조성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 정확한 것은 그 인바디 측정기, 그 체지방 측정기를 활용해야지만 수치가 나오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마른 편인가? 아니면 약간 통통한 편인가? 아니면 많이 뚱뚱한 편인가?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외형으로 보이는 체형은 그 체지방량을 절대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그런 체형을 통해서도 이 신체 조성을 좀 비교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하나씩 그 체력 요소를 어떻게 측정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근력 및 근지구력입니다. 크게 세 가지 측정 방법이 있는데요. 악력, 윗몸 말아 올리기, 팔굽혀 펴기. 이게 세 가지입니다. 악력을 측정할 때는 정면을 보고 양발을 어깨 넓이만큼 벌리고 똑바로 섭니다. 그다음에 팔꿈치를 편 상태에서 손의 힘만으로 악력계를 잡습니다. 뭐 이거를 뭐 온몸을 비틀어서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팔꿈치 편 상태 손의 힘만으로 악력계를 쥐고요. 여러분들 그 중간에 사진에 보면 이렇게 나사가 있죠. 여러분들 손 사이즈에 맞게 그 악력계 폭을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신호에 맞춰서 오른쪽과 왼쪽 각각 2번씩 측정하면 되고요. 윗몸 말아 올리기는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매트 위에 누워서 무릎을 90도로 세우고 손바닥을 넓적 다리 위에 올려놓습니다. 허벅지죠. 3초에 한 번씩 울리는 신호음, 아마 해본 친구들은 어떤 의미인지 알 거예요. 손이 측정자의 손에 닿을 수 있도록 윗몸을 말아 올린 후 다시 정확한 자세로 내려오고요.
신호음에 맞춰서 동작을 하지 못할 때까지, 그러니까 힘들어서 이게 멈춰 버리면 그때까지의 횟수를 기록하게 되는 거죠. 네, 그다음 팔굽혀펴기입니다. 남학생은 팔굽혀펴기 봉을 잡고 실시하고 여학생은 무릎과 손바닥을 지면에 대고 실시합니다. 팔을 90도 굽혔다가 펴는 동작을 1회로 인정하고요. 더 이상 하지 못할 때까지 반복해서 측정합니다. 네, 두 번째는 심폐지구력을 측정하는 방법들입니다. 이것도 세 가지가 있네요. 왕복 오래 달리기, 오래 달리기 및 걷기, 네, 스택 검사 세 가지가 있는데요. 흔히 예전에는 그 오래 달리기 및 걷기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왕복 오래 달리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셔틀런이라고 하는. 그래서 왕복 오래 달리기는 실시자는 출발 지점에서 출발을 알리는 신호음에 따라 출발하여 다음 신호음이 울리기 전에 맞은편에 정해진 위치에 도착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착한 뒤에는 다음 신호음이 울린 후에 다시 출발을 하면 되고요. 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신체 능력 범위 안에서 반복을 하면 되고 맞은편으로 이동 중일 때 신호음이 울리면 신속하게 뒤로 돌아 뛰며 계속해서 측정을 진행합니다. 단 이 규칙은 처음 한 번만 적용되며 두 번째부터는 그 실패 그만둔 횟수까지 측정을 마치게 됩니다.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 사이가 20m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래 달리기 및 걷기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운동장을 그냥 뺑글뺑글 돌면 되는 거예요. 출발을 알리는 신호에 맞춰서 실시하면 되고요. 여학생은 1200m, 1.2km, 남학생은 1600m, 1.6km를 달리거나 걸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간에 포기를 하면 그냥 실격이 되는 거예요. 기록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거리를 끝까지 완주를 해야 되는 것이 측정의 조금 단점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스택 검사입니다. 이 스택 검사는 네모난 박스 위를 오르락 내리락 계단 오르듯이 하면 되는데요. 신호음에 맞추어서 스텝 박스를 한 발씩 오르고 내리는 동작을 3분 동안 반복합니다. 이때 무릎과 어깨 등 몸을 바르게 편 상태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 되겠고요. 종료 후에 3분이 지난 후에 심박수를 측정합니다. 별도의 장비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심폐지구력을 확인할 수 있는 측정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유연성입니다. 유연성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종합 유연성 검사. 아마 일반적으로 대부분 학교에서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로 측정을 할 겁니다. 측정기 수직면에 양발을 대고 앉은 후에 뭐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두 손을 겹쳐서요. 상체를 그대로 무릎을 핀 상태로 굽힙니다. 그러면 이 측정 기구를 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수치가 쭉 그 플라스틱 판이 올라가죠. 그러면 손가락 끝이 2초 이상 멈춘 지점을 측정하면 되겠습니다. 총 2회를 실시해서 좋은 기록을 선택해서 작성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종합 유연성 검사입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그 이제 보조 장비가 필요한 검사여서 대부분 학교에서는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 어깨, 몸통, 옆구리, 그다음에 하체 이렇게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의 유연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순발력입니다. 유일하게 팝스 종목 중에서 운동 체력 요소인데요. 순발력은 이 두 가지의 측정 방법을 활용합니다. 제자리 멀리뛰기와 50m 달리기로 측정을 합니다. 먼저 제자리 멀리뛰기는 요새는 이런 모래사장이 아닌 뭐 고무판에서 많이 측정을 하죠. 그래서 출발선에 양발을 벌리고 어깨 넓이로 벌리고
대기를 했다가 구름판 위에 올라서서 모든 발을 한 상태. 그러니까 발을 약간은 모아도 되고 어깨 넓이 벌려도 되고 그 제자리에서 한 번만 도약을 해서 멀리 뛰면 되겠습니다. 공중 자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그런 건 없고요. 2번 실시해서 더 좋은 기록, 더 멀리 뛴 기록을 선택해서 측정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m 달리기입니다. 스탠딩 스타트, 그러니까 바로 서서 출발한다는 거죠. 근데 스탠딩 스타트 자세로 출발 신호를 기다리다가 신호에 맞춰서 출발하면 되겠고요. 결승선까지, 그러니까 50m를 달리는 거죠. 결승선까지 전력으로 달려 그때까지의 기록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네, 신체 조성, 체지방량 측정이라고도 하는데요. 체지방량 측정에는 키와 몸무게의 비율을 이용한 체질량 지수가 많이 활용되고는 있습니다. 최근에는 체지방 자동 측정 장비로 몸무게, 체지방량, 체질량 지수, 허리, 엉덩이 둘레의 비율 등 한 번에 자동으로 측정하는 방법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체질량 지수를 구하는 공식이 있죠. BMI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키를 미터 단위로 환산을 합니다. 예를 들면 170cm인 친구의 키를 미터로 환산하면 몇일까요? 1.7m죠. 1.7의 제곱 분의 학생의 몸무게 킬로그램. 네, 킬로그램이니까 60kg면 60. 하면은 대부분이 한 15에서 진짜 낮은 친구들은 15에서 많게는 한 35, 35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친구들의 그 비율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체력 요소와 체력 요소를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봤는데요. 그 체력을 측정하게 된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학생 건강 체력 평가제라고 이게 팝스라고 불리죠. 네, 그래서 이 팝스가 생긴 거는 2000년 초반인데요. 그때 이제 기존 신체 능력 검사의 운동 기능 중심 평가에서 건강 체력 중심의 평가 및 운동 처방으로 전환됐다는 게 가장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필수 평가로는 방금 설명했던 체력 요소별 종목을 하나씩 선택해서 측정을 하고요. 선택 평가로는 아래와 같이 자기 신체 평가, 자세 평가, 심박수 측정 장비 사용을 통해서 전문적인 장비가 동원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네, 첫 번째는 체력은 크게 건강 체력 요소와 운동 체력 요소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건강 체력 요소 중 세 가지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쉽게 아마 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력 및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신체 구성이 있죠.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네, 체력 측정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체력 측정이 중요하다고 했죠? 네, 여러분들 운동을 함에 있어서 어떤 합당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반적인 평가 기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한 실천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여러분들 운동을 함에 있어서 운동 상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체력 측정이 중요한 이유를 온라인 클래스 토론방에 댓글방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체력의 이해와 측정 평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궁금한 것은 그 온라인 게시판에 질문을 해주고 여러분들 그 건강 체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 수업을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고요.
하루속히 등교 계약을 해서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에서 빨리 여러분들의 체력을 평가하고 여러분들 체력 향상을 시킬 수 있는 수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